정부가 1,300여 명에 대해 신년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사면과 복권이 결정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오늘 자정 출소했는데요.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한편 북한의 군용 무인기 침범으로 여야의 안보 공방도 거센 상황인데요. 정치권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특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제 지난 광복절 특사 이후에 출범 두 번째 사면을 단행을 했지요. 국민 통합에 무게를 뒀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었는데, 자,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사면이 시행이 됐습니다. 먼저 두 분께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짚어볼 텐데, 김 의원께서는 이번 사면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이미 이제 예정되어 있었던 대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역사가 늘 반복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했었는데 네. 1년 전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기 직전에 크리스마스 사면 복권 단행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원래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석기 통진당 대표를 가석방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였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여론이 뜨거웠었죠. 어떻게 이석기를 풀어주냐. 예. 그리고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냐. 뭐 이런 공방 중에 막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사면에 들어가셨어요. 건강이 예. 상당히 안 좋으셨거든요. 그때도 이런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끼워 맞추기냐. 그런데 이석기를 풀어주기 위한 끼워 맞추기냐. 여야가 바뀌니까 지금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현정 대변인께서 같은 점 드려보겠습니다. 사면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어요? 국민 통합을 이유로 이제 내걸었는데 실제로는 국민을 좀 분열시키고 분열이다? 예, 그리고 내 편 챙기기, 갈라치기 사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전에 이제 MB 정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정농단 세력들하고 부패 적폐 세력들에게 전부 다 면죄부를 줬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형이 확정된 지 2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호 1차장에게도 사면을 했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유죄가 확정된 분을 해임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면을 시켜서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이라는 분도 다 지금 사면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또 사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니까 좀 자신감을 가져서 MB 정부 인사들하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전부 내 편으로 끌어안기 위한 그런 차원의 그 사면이다라고 좀 저는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사실 이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수사를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장관 등이 당시에 그 법치와 공정의 이름으로 수사해서 다 기소해서 처벌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그대로 다 본인들이 지금 사면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이 처음에 얘기했던 법치나 공정을 다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풀려난 여야의 정치인들을 보니까 그 여당 인사들이 41명이고요. 네. 야당 인사는 10명 나오고 있습니다. 정도 주요 밖에 되지 인물들이. 않고요. 예. 자녀 형기만 보더라도 여당 인사들은 합치면 50년이 넘어요. 근데 여당 인사들은 50년이 넘는데 야당 인사는 5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균형조차도 맞지 않고 또 끼워넣기 식으로 했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정치인에게 복권 없는 사면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게 자녀 형기 그냥 면제 주는 정도 효과밖에 없는데 이것 또한 우리 야당 내부의 그 정치적인 지형들을 좀 이용하려는 정략적인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도 자유롭게 없기 때문에 예. 이번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보다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기 사면이다라고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특사의 기준이 뭐였다라고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김현정 대변인의 말을 좀 들어보신 우리 김행 위원께서 네. 반론을 좀 제기해 주신다면요. 이제 특사라는 것이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이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이제 명분은 옛날 그 군주 시대 때부터 은사를 베푸는 건데요. 여기 이제 정치적 고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당시에 노동계라든가 또는 시민단체 인사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많이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마찬가지라고 좀 보여지고요. 분명한 것은 여당을 더 많이 야당을 더 적게 했다기보다는 자 보십시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그 취임하시고 또 집권하시는 5년 내내 그 적폐 수사라고 하면서 한 1,000여 명을 수사를 했고요. 그중에 200명이 구속이 됐고요. 5명의 국정원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이나 지금의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거나 뭐 거의 유야무야했기 때문에 사면 대상 자체가 지금 현재 여당 인사들이 많았을 뿐이 없었고요. 반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적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권은 늘 바뀌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말 죄짓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이 계속해서 영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 보호만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런 쏠리게 될 수도 의미에서, 있고, 네, 그런 그런 말씀이신 의미에서 거죠? 저는 그 단임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얼마나 다행인가. 마찬가지로 아마 다음번에 진보 쪽에서 혹시 대통령이 되시면 지금 뭐 그 야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 더 많을 수도 있죠. 네. 첨언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그 여야 간의 지금 말씀 진단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네. MB 정부 때랑 박근혜 정부 때 그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지은 권력을 사유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진보 정부 인사들은 그런 거에서는 지금 그 정부 정권 차원에서 그런 비리들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숫자의 차이들은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무도 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제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형기가 17년인데 지금 15년 아직 남았습니다. 1년 이제 한 7개월 정도 형을 이제 살으셨는데 그 중에 6개월은 형 집행정지 중이었어요. 그래서 1년밖에 저 수감하지 않으셨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몇 년, 4, 5년 수감하고 나오신 거잖아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해줬고 또 82억이라는 벌금도 다 면제해줬단 말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벌금 지금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명수 총리는 7억에 대한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해서 사면에서 대상에서 뺐거든요. 예. 이렇게 지금 너무도 그냥 딱 보더라도 너무도 그 불공정한 그래서 딱 그냥 보수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을 내 편으로 그냥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면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금도 그렇고 네. 남은 형기도 그렇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네, 같아서 이 부분과 그 부분 어떻게 관련해서는 정리해 제가 보실까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과 그 뭐 경남지사라든가 총리를 같은 수준에 놓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출된 권력이 없었고 한때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 간의 반목을 자꾸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을 사면할 적에는 국민 통합이라는 기치를 앞에다 겁니다. 또 하나 한명숙 씨는 총리 재임 기간에 총리실에서 뇌물을 수사한 일종의 작범 수준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무죄해 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경기지사 아니 경남지사를 자꾸 이명박 대통령과 그 비교를 해서 같이 대우를 해달라. 이건 저는 무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의 설명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MB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뇌물 수사한 액수보다 이미 상회해서 납부했다. 이런 것도 고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예. 지금 이번 정권에도 상당한 적폐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난 정권 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모든 사면 복권이 사실은 그 운동권 출신들의 그 시민단체 또는 노동계 출신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사가 늘 반복되나 보다. 분명한 것은 때문에 특히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죄를 짓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죄를 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당장 보십시오. 이재명 그 당 대표께서도 만약에 유죄 판결 받으시면 또
이분 사면 복권해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벌써 보세요.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님이라든가 등등의 비리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그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셨다면 이 같은 범죄는 다 묻혔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다 진짜 정치권이 죄 짓지 말고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사면 복권을 안 하신 분은 단 한 분이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인에 대한 사면 복권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사면 복권은 늘 논란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네.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는 것은 정부에서 끼워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기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를 끌어들인 건 맞고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는 본인이 불원서까지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 방송에 나와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다른 정치인과 연계시키서는 안 된다. 그냥 네. 대통령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가지고 국민의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본인이 반성과 사과는 했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사면에 반대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53%를 훨씬 더 높은 데다가 본인이 아직까지 사과나 반성을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 지점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오히려 우리 김영 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석기 전 의원은 사면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끼우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을 그때 했다라고 했었어요. 했잖아요. 네. 오히려 그 말씀은 지금 그 의원님께서 지금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그래서 거다. 제가 이 역사가 말씀. 늘 예, 예. 반복된다라는 얘기가 그때 이석기 씨의 가석방이 아마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퇴임 직전에 마지막 그 크리스마스 특사거든요. 마지막 사면 기회였기 때문에 이석기 씨 문제를 본인이 결자해지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우니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끼워 맞추겠다라는 것이 지금 여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대통령과 일반 총리 이하 공직자들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좀 국민 통합 차원에서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 복권 등등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정치인들 정말 정신 차리고 알겠습니다. 죄 안 짓는 것이 이러한 논란을 없애는 예.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전 보여집니다. 네. 네, 여기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에 사면을 받은 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원서를 제출했다 해주셨는데 김 전 지사가 출소하면서 또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고맙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안 받을 다른 방도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뭐 그 구치소에서 그 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나오면서 이제 일방통행식, 우격다짐식 사면이다라고 이제 본인의 심정을 그대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번 그 이제 사면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그 사면을 시키면서 끼워넣기 하는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편들을 이렇게 그 자기 식구 챙기기 하는 그런 모습들은 내가 볼 때 국민을 그 통합시키는 것보다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을 통합시키려면 이렇게 그 김경수 전 지사 한 명을 갖다가 이렇게 그것도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식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사면해서 국민 통합이라는 그 명분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 정부에 대한 수사 감사 그리고 야당에 대한 야당 파괴적인 그 편파 수사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통합시키는 그 진정한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민 네, 의원님. 죄가 있는데 죄를 수사하지 말라. 이것은 정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인이건 일반 국민이건 죄가 있으면 반드시 수사받아야 되고 그에 응징하는 그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저는 예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미애 당시 민주당 당대표가 고발해서 2년의 그 결과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구속되어 있는 기간인데요. 사실 이분의 그 죄를 보자면 대선 기간 중에 88,040만 건의 그 드루킹이라는 그 일당들과 매크로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국가의 선거를 교란한 중대 범죄입니다. 비슷하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17년 받았어요. 저는 만약에 이분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치아가 아니었으면 훨씬 더 형량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범죄가
상당히 위중한 범죄이고 자유당 시절에는요 3.15 부정선거 다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렇게 위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2년 받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분은 지금도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본인을 양심수라고 민주당 진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온갖 그 범죄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그냥 그 정치인에 대한 그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수사해야죠. 이거는 제가 팩트와 연관해서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김경수 전 지사를 고발한 건 추미애 전 대표가 아니에요. 네이버에서 고발한 거예요. 자꾸 왜 지난번에도 그러셨는데 그건 네. 팩트가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고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어요. 근데 야당에서 당시 야당에서 특검법 도입하자고 했죠. 주장해서 네. 우리가 정부 여당에서 다 받았어요. 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하자라는 차원에서 특검법도 네. 수용을 한 겁니다. 네. 그 차원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법치주의 말씀하시는데 네. 법치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죠. 선택적 법치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김건희 주가 조작이나 최은순 장모에 대한 수사들은 하지 않느냐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검찰의 수사들이 대장동 건이라든지 성남 FC 건이라든지 이런 검찰의 수사들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는 여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과 관련된 특검을 하자라고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데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도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전혀 받지 않고 그냥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나가서 수사받으면 되지 왜 안 받느냐 이렇게 회피하느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꾸로 얘기하면 그 법치라는 이름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법치가 악용되면은 대단히 그 과거에 악용된 사례들도 대단히 있지 않습니까? 그 검찰들의 그 조작 수사라든 이런 거로 인해서 피해 본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지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형평성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이 수사에 대해서 즉 공정하게 그럼 특검을 통해서 특검도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묵묵부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법치, 헌법, 공정, 상식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을 정말로 그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려면 공평하게, 예. 공정하게 여야 가리지 말고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요거 일단은- 제가 팩트 확인 일단- 하나만 할게요. 네. 자, 드루킹 사건은 이렇습니다. 네이버에서 고발한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셨고 특검을 받은 것은 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발자는 누구였었냐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당시 경남 그 경기 주택공사 사장이었던 이모 변호사가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왜 그렇게 됐었냐? 네이버에서 대규모 댓글 조작 사건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드루킹 일당이 보수 진영에서 하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받았던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드루킹 그건 일장이 딴건 잡히고 차치하고요. 가서 고발은 추미애 전 대표가 아니라 그래서- 네이버에서 했다는 예. 거는 네. 팩트니까 그래서- 그것만 제가 그래서 자, 확인시켜 드리는데 얘기하시죠. 그거를 부정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경기 주택공사 사장이 직접 고발도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드루킹 일당들이 근데 왜 잡히고 추미애 전 나서- 대표가 아니, 고발했다고 하세요? 아닌데. 문제 제기를 했죠. 문제 제기하고 특검 고발이랑 문제 제기는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 밑에 최민희 당시 디지털 위원장 측에서 이것을 다 문제에서 수사하겠다고 하고 최민희 그 디지털 위원장 밑에 있었던 이현익인가 그 변호사가 고발을 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당시 이거는 보수 진영에서 했다고 착각을 해갖고 했다가 드루킹 일당이 잡히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수 진영에 덮어 씌우려다가 실패한 거다. 그래서 사실을 밝힘으로써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자, 예, 이거 일단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요. 예, 예. 특검에 대해서만 네, 말씀드릴게요. 특사 좀 얘기를 하다가 특검에 대해서만 너무 얘기가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까지 많이 뻗은 특검은요. 것 같아서요. 예. 선수사해서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하는 겁니다.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사람을 특검을 할 수는 없어요. 수사가 미진할 때 국회에서 얼마든지 특검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할 수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그리고 제가 김건희 여사가 없었으면 도대체 지승결 언제나 김건희한테 갔는데요.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그 정당을 운영할지 모르겠는데 김호수 당시 검찰총장이 문재인 치하에서 2년을 김건희 여사를 뒤졌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맨날 특검하자고 이래요. 이제 이러한 식의 정치 공방은
그만하시고. 얼마 전 재판에서 자, 증거 나왔잖아요. 저희가 시간이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너무 이게 한 주제를 그 얘기하시다가 너무 이렇게 격가지를 뻗어 나가시면은 저희가 또그 질문 드릴 걸 또 못 드리기 네네. 때문에 네네. 다시 좀 얘기를 다시 특사 쪽으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김 전 지사는 원치 않는 뭐 특사 사면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2027년 12월 27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향후 2024년 총선도 그렇고요. 26년 지방선거도 그렇고 27년 3월 대선도 출마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정치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야권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구성하십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상징적인 분이시고 또 능력도 되게 출중하고 인품도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분이 물론 본인의 피선거권은 이제 뭐 2028년도 돼야 복원이 되지만 그 예. 전에도 우리 당의 통합 그러니까 화합을 위해서 충분히 많은 역할을 해주실 거다라고 봐요. 지금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검찰에서 전 정부랑 우리 야당 인사들 그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측근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당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북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런 부분도 관심일 텐데 일단은 뭐 오늘 0시에 또 복권비 사면이 됐기 때문에 시간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김혜경 보실 때 어떤 메시지를 좀 낼 것인가 현재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저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께 이제 복권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이분들이 현실 정치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도 아니고 출마하실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건강은 상당히 안 좋으시다. 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사면을 계기로 또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사면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친이계가 다시 정치 무대 전면에 또 자유롭게 나온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향후 정치 지형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번 그 사면은 그 친이계 그리고 친박 이런 인사들을 끌어안는 그런 그 자기 편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차원의 사면 그 성격도 대단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윤석열 정부에는 MB 정부 인사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국가안보실장부터 해가지고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영향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도 결정적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런 영향력이 많이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 외교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보면요. MB 정부의 정책들 거의 판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이미 있었고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이제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제 침범 사실을 알리면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하게 부족했다를 보여준 것이고 또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 뭐 이에 대해서 여야 정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당의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가장 기치로 건 것이 이제 북한과의 그 종전 협정하겠다 이것으로 상당히 그 보수 쪽에 반발을 사기도 했고. 예. 그 이제 종전 협정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우방들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했죠. 예. 그 이제 결정적으로 나온 것이 2018년도에 9.19 그 군사 합의 아닙니까? 이 군사 합의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가 그 군에 대한 지원,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후퇴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지도부가 예. 백령도를 방문했어요. 바로 17km 앞에 장산꽃, 북한의 장산꽃이 어저께 다 보이더라고요. 예. 거기서 바로 천안함이 침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9.19 합의 때문에 백령도에서 군사훈련을 할 수가 없대요. 저희 해병대가. 그래서 이미 이 휴지 조각이 된 이 군사협정 때문에 우리 해병대가 육지로 들어와서 군사훈련을 한대요. 바로 앞에 17km 앞에 장산꽃이 뻔히 보이고 거기서 천안함이 침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군사 이게 북한의 선의를 기반으로 한 군사 협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만 들어도 수차례 도발을 했어요.
그 NLL도 넘어서 우리 영토도 도발을 했습니다. 이미. 예. 이런 상황에서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어쨌든 대통령의 말씀처럼 지난 뭐 몇 년간의 그 군의 어떤 대비 태세 훈련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그렇죠. 거죠. 그게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당이- 백령도에 우리 해군이 해병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군사훈련을 못하고 있다는 거. 저는 정말 어저께 그 처음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 김현정 대변인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전 정부 탓이네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리고 1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예. 계속해서 전 정부 탓을 할 거면 정부를 전 정부로 다시 되돌려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전 정부 탓을 할 때는 이미 많이 지났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5월 달인가요? 한 7월 달인가 이제 날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연찬회에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찬회에서 전 정부 탓할 땐 아니다라고 본인이 또 얘기하셨는데 계속해서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면 이 답이 안 나온다. 저는 그 보수 정권이 안보에는 좀 유능하다라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전에 뭐 몇 가지의 국방 안보 참사를 비롯해서 이번 것도 보면 예. 정말 윤석열 정부가 안보에 무능할 뿐만 아니라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또 하나의 그 사례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NSC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고요. 예. 7시간 동안 북한의 무인기가 한국의 영공을 떠돌다가 돌아갔어요. 그것도 한 대 돌아간 건 확인됐는데 네 대는 어디가 있는지 아직 확인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시간 동안에 그 김해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도 이제 그 폐쇄도 했었는데 일부 그거에 대해서 공지도 안 하고 국민들에게 문자, 공식 공고 이런 것도 하나 하지도 않고 엠바고로 오히려 걸었단 말이죠. 지난 강릉에서의 낙탄 사고 때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이 정부는 안보보다는 보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의지가 결여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날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격추도 못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NSC 회의를 열지 않은 건 둘째치고 대통령의 행적을 보면 애완견 데리고 와서 수석들이랑 차담회하면서 사진 찍은 거 그리고 저녁에는 이상민 장관이 포함된 그 송년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국가 안보가 이태로운 그 상황에서 그 대처도 그렇지만 그 만찬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이렇게 불안해 보이고 의지가 없어 보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지적 받을 것 분명히 지적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대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이 미흡했고 어떤 것이 문제점이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개선을 나가겠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면 될 일인데 예. 그렇지 않고 자꾸 전 정부 탓이고 예산 탓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그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네. 유승민 의원도 보니까 NSC 소집 안 한 거에 대해서 만찬 얘기하면서 일침을 가했던데 네. 김행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어쨌든 네.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 만찬했지만 통수권자로서 아무런 게 안 한 조치를 안 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좀 첨언해 그것과 주실까요? 관해서 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격추를 했었어야 되는데 격추시키지 못한 것은 송구하다라고 이제 강신철 합참의 작전본부장께서 말씀하셨고 예. 당시 이제 거기가 인구 밀집 지역이라 격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지난 5년간에 역시 그 군에 대한 투자가 예. 굉장히 미흡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것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NSC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확전을 각오한 상황 관리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보고는 계속 받았죠. NSC를 안 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 양측에 예. 대통령께서 저희 그때 비대위원들 불렀을 적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앞으로 미국에 북한이 그 대한민국을 공격할 경우에 보고하지 마라. 무조건 선 대응 후 보고해라. 선 보고 후 대응하면 인사 조치하겠다. 그거 비례의 원칙에 맞춰서 동일하게 공격하라라는 것이 매뉴얼에 따라서 A의 경우에는 이렇게 B, 이렇게 A 다시, B의 경우에는 B 다시랑 예. 동일하게 공격해라. 공격한 후에 보고해라. 그래서 우리의 전쟁 억지력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NSC를 회의를 하는 동안 그 시간을 벌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NSC를 안 연 이유는 그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희가 상응하는 그 응당의 조치를 했고 우리가
북쪽으로 드론기를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응하는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래서 비판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무지하고 무능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요. NSCA는 회의하는 게 아니라 작전회의예요.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그런 지시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반드시 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이미 창설된 드론 부대를 창설하는 것도 그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확전을 지시했다라는 것도 이것도 정말 확전을 각오한. 확전을 각오하고 이렇게 대응하라고 이렇게 지시했다는 것도 그 의미가 정확히 그 의미와 그 여파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불안감까지 가질 기시감이 들 네, 정도니까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